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철입니다. 와인이라 하면은 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죠. 기호식품은 우리 몸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걸 마시느냐? 이건 즐기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래서 와인의 존재 이유는 즐거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 말씀도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아는 자보다는 좋아하는 자가 낫고 좋아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자가 낫다. 이렇게 해서 와인은 즐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이 중에서 의생활 완전히 서구주로 바뀌었죠. 주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식생활이 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술은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가장 나중에 바뀌는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 것이 최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서양 문화를 알려면 와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가 와인도 영어 배우듯이 조금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아는 척하면 미움털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나 이 서양 사람들 상태할 때는 와인 지식이 상당히 고급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교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창기 때 와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격식 위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맨 처음 나오는 게 잔을 잡는 법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잔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거기다가 또 와인은 이게 코르크마개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다른 것을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뭐 많이 해봐야 알지 뭐 알려드린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망설이는데 소리 나게 딸까 안 딸까. 근데 한 장소에 한 팀만 있다면 소리 뻥 나는 게 좀 재밌긴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걸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따는 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통들은 이제 이렇게 잔에 따라 있는 와인을 갖다가 우리가 마실 때 여기를 잡으면 안 된다. 아래쪽을 잡아야 된다. 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왜 그러느냐? 여기 잡으면 체온 때문에 와인 온도가 올라간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얼마 걸립니까? 2, 3초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온도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걸 이제 와인 교육이라고 하면서 와인을 격식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와인은 격식으로 마시는 술이 아니고 지식으로 마시는 술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한 병의 와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변화가 좋죠. 그러면서 자석에서 이 와인 옛날 루이 14세 식탁에 올라갔었던 와인이다. 이런 거 한마디 할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너가 있게 보이는 거죠. 서양 사람들 와인잔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시죠. 각국의 원수와 원수가 만나는 사이 이 자리는 상당히 엄격한 자리입니다. 의전 절차 까다롭고 동작 하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맨 처음 나온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아실 테고 왼쪽이 와인의 나라 프랑스 대통령 시락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락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 시절에 무똥노칠들 2등에서 1등으로 올려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위에 잡으면 안 됩니다. 아래 잡으십시오 해서 아래 잡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은 과감하게 위에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와인 잔 잡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체온 때문에 온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인잔을 마주치는 장면인데 저기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또 더군다나 좀 차게 마시죠. 그래서 또 체온 올라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 잔 잡는 법이라는 것은 없고 와인 마시는 법은 사실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걸 까다롭게 해가면서 와인은 이렇게 색깔을 봐야 된다, 흔들어서 향을 맡는다, 입에 넣고도 꿀꺽꿀꺽 삼키지 않고 오물오물 해가면서 맛을 음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와인을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와인 보면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드링킹, 테이스팅. 그럼 드링킹은 좋은 사람들과 자유스러운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즐기는 거고 테이스팅은 와인을 감정하는 자리니까 자 품평회가 있다. 와인이 한 100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1등, 2등, 3등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사무적인 일이죠. 이렇게 해서 색깔 보고 점수 산출하고 그 다음에 향 맡은 다음에 또 점수 산출하고
입에 넣고 또 촉감, 알코올 농도,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 향 여기에 점수 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가셔봐야 와인 품평에서 심사위원 될 일은 만무하시고 와인 드링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와인 드링킹의 목적은 즐거움. 테이스팅 이것은 일입니다. 돈 받고 해야 됩니다. 와인 마시면서. 근본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드링킹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테이스팅은 테이스팅 룸이라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혼자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가 되어 있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걸 갖다가 채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테이스팅입니다. 드링킹은 목적이 즐거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만 갖추면 되는데 테이스팅은 또 다르죠. 이건 일이고 이걸 명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링킹 할 때는 와인을 누구랑 마시느냐,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와인 맛이 막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어디서 와인을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그 와인을 구해서 마셔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이런 경우에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이스팅은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잔도 통일시킵니다. 이게 국제 규격잔입니다. 여기에 딱 50ml 따릅니다. 그러니까 한 병 가지고 15명이 시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따르면 딱 50ml입니다. 그래서 이건 ISO 국제표준기구, 그 다음에 INAO 프랑스의 온산지 명칭위원회, 국립온산지명칭위원회에서 규격이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센치고 이게 몇 센치고 와인은 50ml 넣고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은 돈 받고 마시고, 이것은 돈 내고 마시고, 이게 좀 다른 거죠. 테이스팅하고 드링킹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신다. 그랬을 경우에 요만큼 따라놨으면 10만 원어치입니다. 한 모금 꼴값 할 때마다 10,000원씩 없어집니다. 이때는 태도가 자연히 드링킹이 아니고 테이스팅 쪽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100만 원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 보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이 아까운 와인을 음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입에 넣어서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인책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와인을 100만 원짜리 와인 마시는 방법이 써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쉽게 싼 와인들은 그때그때 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어느 자리 뭐 외국 나와서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하고 와인 마시면서 와인을 이렇게 따라줬더니 이제 배운 대로 색깔을 본다, 흔들어서 향을 맡는다, 입에 넣고 무름한다 하면 옆 사람이 저 사람은 한국에서 온 와인 전문가구나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보다는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이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매너가 있죠.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항상 이 와인을 보고 놀래는 자세, 즉 어떤 와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표를 보고 어우 비싼 와인이구나 그러면은 태도가 야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싼 와인이다 하면은 그냥 한 잔 부딪히면서 마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또 어느 자리 가서 여러분들이 좀 폼나게 상대방 기를 죽일 일이 있다 하면 잔을 또 이렇게 잡지도 마시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싹 인상 쓰고 눕혀서 색깔을 한번 보고 흔들어서 향을 한번 딱 맡고 놓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 이름 한 2개 정도 되면 됩니다. 라스베리 냄새, 블랙베리 냄새가 지배적인데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은 다른 자리가 조용해지죠. 그래서 이 와인 마시는 것은 드링킹, 테이스팅 2개가 있는데 이걸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항상 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것은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를 상당히 개선하게 됐어요. 절제와 대화술로서도 이게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상당히 좀 얌전해졌죠. 그래서 와인을 알아두면 서구 상류 사이의 고급 지식으로서 서양 사람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음악 미술과 같이 평생의 친구로 또 삼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와인 배우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지도부터 놓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유명해지게 됐지 하는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친구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게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